예, 우리 크리스천 리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의 환경공학을 하고 있는 교수 김해창입니다. 오늘 특히 여기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곳이 부산중앙교회, 최연범 목사님도 뵙고요. 특히 우리 기윤실의 가정호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크게 기후위기와 그리고 창조적 리더십,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하셔서, 앞부분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후 변화와 아주 깊이 있는 관계가 있는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좀 나누고요. 또 그 다음 후반에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삶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신문사 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환경 전문 기자라고 할까요? 환경 기자를 오래 했고요. 뭐 부산에서 이제 국제신문에 있다 보니까 낙동강 하구라든지 전국의 습지, 또는 제가 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든가 또는 미국의 여러 창조도시 같은 데를 많이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1999년도, 좀 오래됐죠. 저는 대연동에서 저희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세대 아이들 이렇게 6 식구가 2층 슬러브 집에서 몇십 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르신 두 분은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저 처가 학교 교사이고 할 때인데, 우리 집 환경헌장이라 하는 것을 만들어 봤어요. 회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 집은 가정이 지구적인 삶의 중심임을 깨닫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가족은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 인류를 사랑함으로써 주어진 삶을 기쁘게 분수에 맞게 살도록 노력한다. 일종의 헌법으로 치면 헌법 전문이죠. 이렇게 해서 6 식구가 이렇게 서로 잘 살자. 그러면서 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환경 살리기는 참 요원하다. 자발적인 가난, 단순 소박함이야말로 지구를 살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직접 어떻게 공통적으로 아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는 무슨 모임을 한다든가 쇼핑을 할 때 모아하고 빨래도 모아하고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지구를 지키는 법. 그때 92년도에 리우 회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있고, 94년도에는 또 로컬 아젠다 21, 지방 의제 21이라고 하죠. 그때 우리 집은 우리 집 아젠다,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고, 그때 경험을 책으로 3대가 함께 만든 우리 집 환경백서, 놀이로 배우는 지구사랑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그때는 조금 책이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자발적인 가난, 단순 소박함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믿음을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보는데, 이 small is beautiful, 그냥 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 단순 소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E.F. 슈마허, 요즘 슈마허 이러면은 F1 드라이브를 더 잘하는데 미하엘 슈마허를 더 아는데, 1973년도에 이 책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책을 독일 출신의 영국의 환경경제학자 슈마허가 책을 내놨어요. 이게 꾸준하게 읽히고, 저도 대학원 때 80년대 중반에 읽고 했는데, 석유가 고갈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원전, 당시 1%도 안 된 원전이 앞으로 엄청난 대형 재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술을 아주 비싼 하이테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자전거와 같은 이런 인간 친화적인 그런 기술이 참 중요하다. 성장, GDP 중심으로 사는 GNP를 생각할 때 이제는 탈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 농업, 농자천하지 대본하는 것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도 적절해야 되고 기업의 CEO의 월급이 그 가장 밑에 말단 사원의 7배를 넘지 말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지금 공공기관의 임금의 기준이 슈마흐의 이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기업의 CEO들의 임금이 평균 그 직장의 임금의 100몇십 배가 되는 이런 왜곡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1960년대, 70년대의 상황을 종업원 지주제를 하고 앞서간 그런 선지자고 이분이 딱 결론으로 내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욕심을 갖고 살면은 지구가 몇 개가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이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길은 단순 소박함, 영어로 심플리스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환경 기자를 하면서 전국의 습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습지의 아름다운 모습과 반면에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되고 하는 우리가 우포, 주남, 새만금 이런 데를 많이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국의 습지를 다니면서 정리를 해봤고 제 책이 조금 알려진 것은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독일의 환경수도라고 하는 프라이부르크를 제가 다녀와서 2003년도에 내놨고요. 이 책은 지금 중학교 천재교육 사회 과목에 프라이부르크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970년대에 원전을 세우려고 했어요. 지금 이번에 독일은 이제 내년 되면 모든 원전을 없애지 않습니까? 우리 마치 부산에서 기장에 원전이 세워지는 그런 것을 이 프라이부르크에서 비일이라고 하는 옆에 포도밭 있는 그런 곳에 원전을 1970년대 초반에 세우려고 했는 것을 지역민이 반대했어요. 반대만 했으면은 뭐 별로 알려지지 않았겠습니다만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런 분들이 시장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하면서 지역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태양광, 오히려 솔라시티라고 하는 정도로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죠. 저는 열심히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한마디 말에 제가 약간 인생의 진로가 바뀝니다. I hope therefore I am. 데카르트가 그랬죠.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근데 이게 희망하는 존재. S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희망제약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제가 신문사를 그만두고 부소장 일을 한 3,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었죠. 그러다가 저는 2011년도에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경성대학의 환경공학과에 와서 환경정책 이런 걸 주로 가리키고 또 산업협력 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과목 또 제가 2013년에는 저탄소 경제학, 제가 저탄소 사회 거기에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것을 전공을 한 환경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사회로 가야 되고 거기에 기존의 경제가 너무 왜곡된 게 많고 우리 삶에 GDP 성장만 가지고 우리 삶이 정말 경제가 이끌어내는 만족이라든가 이런 걸 얻을 수 없다 생각을 해서 대한경제론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탈원전의 문제 또는 너무 자동차에 집착하는 탈자동차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금융
또 생태 관광, 공정무역, 사회적 금융, 요즘 지금 코로나가 있고 나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에 책으로 소개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후변화와 도시에 대응,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이런 과목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이 저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됩니다. 그날 일본 출장 갔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 내려서 도쿄에 들어가서 한 마을에 들었는데 도쿄 안에 2시 46분이었습니다. 지진이 도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밖에 놀라서 나와 있죠. 경주지진 느낌 보시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석등이 있는데 아파트에 석등이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그 이후에 제가 일본에 있는 학자들 또 시민단체와 우리 부산의 고리가 노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당시에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서 제가 시민운동에 탈원전, 고리 1호기 폐쇄, 부산의 범시민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나름 학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후쿠시마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가 번역도 하고, 또 일본에서 후쿠시마가 본 체르노빌 26년째 진실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본가 친정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원전이 터지고, 그래서 고향을 잃게 되고 고향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고향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1986년에 체르노빌에 일어난 원전 사고를 찾아가 보고 책을 쓴 것입니다. 그 책을 저는 번역을 해달라는 것을 제가 그냥 번역하면 남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 고리 원전의 문제도 넣어서 한국과 일본의 책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탈핵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해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걸 제가 2년 전에 마련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많이 차가 밀렸잖아요. 평소에 6천 원만 내면 되는데 공사를 한다고 해서 차가 밀리면 시간도 한 10분, 20분 밀리고 6천 원 내면 되던 택시비가 10,000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개인이 전부 몇천 원을 더 내야 되는 피해를 입는 게 일상화된다면, 이런 것이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 값싼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 국민들의 많은 희생,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세금을 감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내용을 제가 외국에 글 정리해서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마치 좀 책 선정같이 됐지만 어쨌든 2004년, 2015년에는 제가 30주, 약 6, 7개월을 함께 1년, 좀 오래되죠. 30주를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들을 적게는 20명, 많게는 200명까지 모여서 부산 시내 곳곳을 다녔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함께 그때 부산 시내를 걸어 다닌 기적이 있고, 특히 여기에는 YWCA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정신으로 탈원전, 특히 고리 1호기 폐쇄에 많이 함께 하셨고, 또한 그때는 지금 여야가 바뀌어 있습니다만 여야 할 것 없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적어도 40년만 하고 그만 폐기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2016년에 6월 달에 고리 원전 폐로가 확정이 돼가지고 시민보고대회까지도 여는 그런 부산으로 보면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 중에 이런 걸 하나 만든 아주 젊은 소녀가 있죠. 이름이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2018년도에 그보다 1년 전에 이 학생이 우리 나이로 한 16살 정도 되는 나이에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중3쯤 되는 친구가 왜 학교를 안 갔냐. 미래를 보니까 과학적으로 앞으로 50년, 100년이면 이 지구 생태계가 정말 위험한데
사업을 하는 사람, 대통령까지도 나무의 일 같이 하고 있다. 집이 불이 나고 있을 정도인데 자기는 이제 미래가 없어 보이고 앞으로 공부를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도 겁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 세계 대통령도 끔찍도 안 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도 끔찍도 안 하고 이래서 내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스웨덴에 이 친구가 국회 때 농성을 했죠. 그 농성을 하고 데모를 하는 것이 다음 날 선생님이 와서 옆에 앉고 그러면서 스웨덴 국민들이 알게 되고 전 세계로 파급이 되면서 2019년도에는 미국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있는 가운데 16살짜리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이런 연설을 하지요. 생태계가 무너지고 대멸종의 시작점이 서 있는데 이건 약간 성서적인 느낌이 들죠.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 아이가 동화 같은 이야기를, 어른들이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How dare? 당장 기후 대응에 나서라고 기성세대를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막 째려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웃기는 게 젊은 애가 좋은 꿈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네 삭수가 놀았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대응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웃지 못할 일인데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행동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노벨 후보상까지도 올랐고요. 평화상 후보로까지 올랐지만 아직까지 해야 될 것이 많고 이런 과정인데 드디어 이제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원전 기원 후를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시대를 이렇게 구분한대요. BC, AC,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지금 우리가 그나마 우리나라는 정말 코로나의 방역을 전 세계적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서 세계적인 이제 새로운 모델로도 됐지만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힘든 걸 많이 겪었고 지금도 오늘 같은 이런 일상적으로 만나서 기쁨을 누려야 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지금 고신대 이병수 교수님도 아주 자리를 앉아 해주셨는데 정말 편하게 대면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오늘은 10여 분 미만의 이런 비대면 강의. 저 지금 학교에서도 전부 제가 인간 강사 같은 느낌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현실이고 애프터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인가? 코로나 말고 19 말고 다시 20이 올 수 있고 2, 3년 단위 우리는 이제 일상적인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 것이 이제는 절대 당연하지 않는 시대로 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뿐인 지구, 그죠? 지구는 정말 대단하지요. 여기에 사는 생물의 종류가 3천만 종. 우리 옛날 조선민족 3천만 대한민국 할 때 한 명 한 명에 있는 종이 3천만 종이 지구상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라든가 또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지구온난화 실태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지구온난화는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기온, 얼음이 녹고 바닷물이 상승하고 동식물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합니다. 호주 산불같이. 그리고 건강 악화나 질병, 감염병이 확산되는 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줍니다. 그 다음에 물 부족이 앞으로도 올 수 있고 환경 난민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오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완전히 불행이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 다음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농작물이 수확이 처음에는 좀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줄어듭니다. 어족 자원도 우리 나름대로의 옛날에 즐기던 고기들이 지금 사라져가 안 잡힙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성장 둔화를 보게 되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기후학회에서 학자들이 약 100년 전에 데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1년도에서 전에 100년을 치니까 100년 동안 0.6도씨가 올랐어요. 지구 평균 온도가. 그러다가 2007년도에 또 해보니까 그 앞에 100년이 한 0.74도 올랐어요. 그 다음 가장 가까이 1901년부터 2012년을 따지니까 한 112년 동안에 지구 평균 0.89, 지금 하면 거의 1도쯤 올랐어요. 1년 동안. 이걸 우리 몸에 비유하면 36.5도인데 지금 37.5 이상 가면은 코로나 확진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다보다 육지가 더 빠른 온도 상승을 내고 이 북반부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평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해수면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북반부에 있던 쌓였던 눈이 막 녹아요. 그림 보시면 알래스카에 예전에 전부 이렇게 얼음으로 돼 있던 게 지금은 호수가 돼 있고 오스트리아의 이런 빙하가 그냥 완전히 이거 뭐 가뭄에 마른 저수지 같은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수면이 한 40cm, 전 세계 해수면이 40cm 정도 올라간다면 약 2억 명 정도의 삶에 피해를 입히고 태풍이 올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북극곰이 체중이 어마어마하게 줄었고요. 약 3분의 1 정도 21세기 중반 되면 줄어든답니다. 이 곰이 왜 이렇게 못 먹느냐 하면 바다 표범을 잡아먹는데 얼음이 안 녹았을 때는 구멍이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바다 표범이 싹 올라오면 빨리 잡아먹는데 얼음이 점점 커지니까 헤엄치고 들어가면 얘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고 펭귄들도 크릴 새우가 점점 이 얼음 두께하고 번식이 얼음이 두꺼워야 되는데 얇아지니까 새우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년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1.5배가 열대림이 그냥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자연의 증가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뭐 허리케인 같은 카트리나라든가 이런 피해. 그래서 앞으로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고요. 특히 지금도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호주 산불. 거의 뭐 6개월을 지금 거의 타고 있는데 얼만큼 탔느냐. 우리나라 남한에 30배가 탔어요. 거슬렀어요. 코알라 거의 90%, 50억 마리 토종동물이 죽고 사람도 한 30명 불에 타 죽고 주택이 한 1,400채. 워낙 땅이 넓지만 호주가 전부 불바다로 화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해 산불 피해액이 약 3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자, 그 중에 이제 아까 건강 악화, 질병, 이게 기후변화로 식량 위험을 받고 인간 건강 위험 받고 물 부족 오염이 옵니다. 그 중에 기온이 막 변하고 비 오는 패턴이 막 달라지니까 질병이 증가하죠. 특히 옛날에 같으면 야생동물이 살아야 될 곳을 우리 인간이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야생동물을 매개체로 뭐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막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말라리아, 댕기열 하다가 사스, 메르스, 지금은 코로나19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충분하게 따져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못 느꼈던 우리 코로나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 10일 현재로 전 세계 확진자가 450만, 30만 이상이 숨졌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그나마 다행으로 한 10,000명 확진자 수에 지금 260명대 됩니다. 오늘 264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물 부족이라고 하는 거, 세계에 물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70%를 농사 짓는데 지하수 끌어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지금 점점 바닥이 생기고 있고 2007년도에 수단에서는 물 이런 것 때문에 거의 폭동, 세계 최초의 기후변화 분쟁도 생겼다고 합니다. 농작물 수확이 많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쌀 수확량이 한 10% 정도 줄어든다 이거죠. 어족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경제 성장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이제 줄여가야 한다면은 GNP, GDP가 줄어들겠고, 폭염 자체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를 줍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봤을 때 이 세계 경제가 IMF가 우리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달에는 3% 정도 전 세계 성장을 봤는데 IMF가 3.5%라고 하다가 4월 달에는 마이너스 3%.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2% 정도 성장대를 볼 거라고 초기에 했다가 지금 IMF가 마이너스 1.2%, 더 나아가서 3%까지 하고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3, 4%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4%, 5%까지 가니까 엄청난 거의 10% 가까이 다운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우선 현재로 봤을 때는 피해 폭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러나 수출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 하반기쯤 되면은 이 경제 여파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0, 1, 2, 3, 4, 5 하는 거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에서부터 5도까지 높아지면 어떻게 바뀌느냐. 특히 바다 같은 경우가 점점 이제 거의 바다가 이게 해안가가 습지지대로 바뀐다든가, 또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물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한 3도씨 정도 가면 육지에 거의 한 15% 이상이 육지 생물권의 15% 또는 더 나아가서 45% 이상이 절멸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다. 6도의 악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보다 무서운 지구온난화와 환경대재앙 시나리오. 미국의 마크 라이너스라는 사람이 낸 책인데요. 거의 아마겟돈 분위기, 최후의 묵시록 분위기가 6도씨 정도 되면 나옵니다. 동물, 식물 사체가 썩으면서 유독한 황화수소가 발생해서 백악기의 세상, 지구 모든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이 2도씨 정도입니다. 2도씨를 절대 넘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초대형 가뭄, 노인들이 집에서 열사병 사망할 수 있고 대기근으로 식량 문제가 심하게 오고 3도 가까이 가면 생존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00년 동안 0.74도, 0.89도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한 2배 이상 더 많이 올랐죠. 계절의 길이도 여름은 점점 1920년대, 100년 전보다 이렇게 마치 종을 세워놨듯이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죠. 지금 아열대 기후로 왔습니다. 지역 특산물, 예전에 우리가 사과는 대구 이랬는 시절에서 지금은 사과는 저 강원도 꼭대기에 열리고 이제는 지역 특산물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김제, 곡성 이런 데는 외국의 멜론, 구아바 이런 열대, 아열대성이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수온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해운대가 아니고 제주도 앞은 약 1.9도 40년 만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고기, 어종 절반 40% 이상이 아열대 어종입니다. 명태가, 국산 명태를 보기 힘듭니다. 약 30년 전에 1톤 트럭 10,000대분 이상 잡히던 명태가 한 대 잡힐까 말까 합니다. 사라졌습니다. 전부 북한 위로 저 시베리아 쪽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물이 차온 곳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해수면이 이렇게 되면 서해 쪽에는 침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주 용머리 해안, 제가 1988년도에 결혼을 해서 제주도 이 코스를 갔어요. 그때는 늘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출입 금지해 놨습니다. 왜? 해수면이 그동안에 20몇 센치 상승을 했어요. 전체가 20몇 센치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잠기는 거예요. 불과 30년 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온실가스의 원인은 우리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낸 대기가스, 이산화탄소, 또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 6가지의 온난화 가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전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에 약 90% 가까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메탄, 소, 돼지, 방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이런 게 있습니다. 전자제품, 반도체 만드는 게 편리하지만 과불산화탄소라고 하는 이런 냉매를 만들어내면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환경에 좋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2018년도에 서울에서 전 세계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2도씨도 안 된다. 1.5도 정도로 억제해야 된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우리가 2050년까지 약 30년 남았는데 재생에너지를 한 5, 60% 써야 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걸 이제 합의를 하게 되고, 지구를 둘러싼 환경 문제가 이렇게 보면, 이건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 집 환경백서에 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구의 인구 증가, 자원 고갈, 식량 위기, 환경 오염이 대기 오염으로 연결이 되면 온난화 산성화, 열대림이 감소하고 산림이 죽고,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환경 문제 어린 이용으로 보면 쉽게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수질 오염, 해양 오염, 동식물 멸종, 생태계 문제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많이 다가오는 것이 대기 오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대기질입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 보셨죠? 어제 다들 나이가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하늘이 너무 곱다, 어떻게 이렇게 맑을 수가 있는가. 이게 코로나의 역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안 다녀요. 중국에서 공장이 가동이 별로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일부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봄철이면 아주 뿌여서 안 보일 정도의 그런 날씨가 너무나 맑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디 가서 별을 봤으면 좋겠다. 평소에 그런 말을 안 하는 우리 사람들이 어제는 그런 말을 낮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환경 문제 중에 1위가 대기오염이고, 우리나라는 기후 환경에 있어서 악당 국가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석탄을 많이 또 떼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크게 보면 석탄을 많이 안 떼야 되겠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높이고 경유차 같은 걸 가능한 안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일본하고 이런 어떤 미세먼지 네트워크도 좀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한때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성면이죠. 예전에는 이게 너무나 좋은 거여서 기적의 광물이라 했는데, 성면은 지금은 폐암, 이런 중피종 이런 걸 발암물질이 됩니다. DDT, 노벨 생물의학상을 수상했어요. 그런데 이 잔류 농약 발암물질, 우리는 모르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어릴 때 이 잡는다고 DDT, 화장실에 구더기 없앤다고 DDT, 그것이 지금 전부 유독물질로, 발암물질로 돌아오고, 가습기 살균제 그렇게 깨끗하다 하던데 오히려 사람들이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고요. 원자력 발전도 편리성이 있다지만 나름대로 너무나 위험한 그런 화장실이 없는 고급 아파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기후위기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즉 지구온난화 이러니까 억수로 따뜻하다 생각해요. 우리 온정, 또는 어떤 사람은 추워 못 살겠는 사람은 따뜻한 걸 좋아해요.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따뜻한 게 아니고 지구가 뜨겁다는 거죠. 지금 머리에 열이 애가 39도, 지금 40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가 따뜻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라는 걸 저는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보면
기후변화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시나리오를 잘 봐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한반도가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죠.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는 다행인 게 지난번에 사스, 메르스 이런 거 왔을 때 피해를 입은 걸 가지고 잘 복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막고 있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투자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협조를 사실 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도 국제적인 협조가 없이 한일 싸우듯이 이렇게 싸우면은 망하는 거죠. 미국, 중국도 새로운 대책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특산물이 바뀌고 하는 거에도 또 적응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더워서 절대 더위는 못 참겠다, 추위는 못 이긴다, 이제는 참아야 되는 어떤 형태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개인적인 실천으로 봤을 때 어쨌든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필요 없는 걸 많이 쓰고, 그리고는 가까운 거리는 걷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전원 대기 전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아주 친환경이나 효율이 좋은 그런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기계를 많이 개발하고, 일회용 같은 거 안 쓰고,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저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부산에서, 김해에서, 경상도에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을 가능한, 만드는 사람을 기억하고 만드는 사람도 우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교환 관계를 만들면 좋겠고,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이 좋은 것을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듯이 이웃과 생활의 지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배운 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불평등한 어떤 사회 구조도 바꾸고. 오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오늘 시민사회 모임에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토론자 한 분이 예술가입니다. 예술가인데 지금 5월 달까지 수입이 35만 원이었대요. 예술 활동을 하나도 못한대. 그 수입에 35만 원 뭐였냐니까 회의비였대요. 회의를 가니까 몇만 원씩 주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상적인 게 이제는 비일상화되고, 비일상적인 게 일상화되는 것에 대한 준비, 즉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게 예전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역할, 도대체 국가의 존재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간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니까 나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교회는 교회대로 또 바꿔가고, 학교는 학교대로 바꿔가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바꿔가고, 나라는 나라대로 바꿔가는 그런 면에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리더를 뽑아내고, 또한 그걸 통해서 어떤 개혁을 해야 할 것이, 저는 기후위기를 일단 우리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개인과 지자체, 국가와 국가 간의 새로운 행동,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